저는 최나영이라고 합니다. 몇 년 전 정말 큰일 날 뻔한 일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딸 은지가 전화를 한 것은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엄마, 은우 어린이집이 전염병 때문에 일주일 동안 휴원했어요. 그런데 하필 우리가 출장 일정이 겹쳐서 딸의 목소리는 흐느적거리며 무언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자식 앞에서는 다들 마음이 약해지기 마련이죠. 그래, 알았다. 엄마가 갈게. 그렇게 말하고도 가슴 한편은 시큰거렸어요. 버스가 움직이자 창밖 풍경은 빠르게 바뀌었고 저는 은지네 집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큰 아파트 단지 사이로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경비실에 도착해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최나영 씨 어머니 맞으시죠? 경비원의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몇 년 전 시장 골목에서 좌판을 열던 제가 이렇게까지 왔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딸 은지의 집문은 두껍고 견고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자 띠리하는 소리가 났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백화점 향수처럼 강한 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엄마 왔어요. 은지가 맨발로 뛰어나와 반겼지만 그 얼굴에는 피로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선명했고 좋은 옷을 입었지만 어딘가 힘이 빠져 보였어요. 그때 사위인 강민 씨가 나왔습니다. 장모님,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말은 정중했지만 눈길은 저를 향하지 않았어요. 그가 입은 셔츠는 잘 다려져 있었고 손목에는 반짝이는 시계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계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민 씨는 제가 든 가방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괜히 오셨습니다. 필요한 건 다 있으니 다음부터는 그냥 못 오세요. 그 말은 걱정이 아니라 무언의 경고였어요. 우리 집에 어울리지 않는 것을 가져오는 사람에게 보내는 메시지 같았죠. 그래도 내 손주 먹일 건 내 손으로 해야 마음이 놓이지.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는 말없이 돌아서서 거실로 향했습니다. 그 뒷모습은 불청객을 외면하는 주인 같았어요. 은지는 제 눈치를 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강민 씨가 요즘 큰 프로젝트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이 시큰했어요. 이 집, 이 호화로운 공간이 정말 우리 은지에게 따뜻한 집일까? 대리석 바닥과 높은 천장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짐을 풀고 소파에 앉아 숨을 돌리는 동안 은지는 분주히 저에게 마실 것을 내왔어요. 그 뒷모습을 보며 결혼 전 통통하던 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지금은 날카로운 턱선과 움푹 들어간 볼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지야, 밥은 잘 챙겨 먹어야 해. 얼굴이 말랐어. 제 말에 은지가 움찔하는 걸 보았어요. 괜찮아, 엄마. 강민 씨가 좋은 걸 많이 사줘서 잘 먹고 있어. 다이어트 중이라 그래. 그 웃음이 어딘가 위태로웠어요. 그때 은지가 차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려 팔을 뻗는 순간 소매 아래 드러난 손목이 보였습니다. 노릇노릇한 멍자국이 선명했어요. 팔은 왜 그래? 제 목소리가 무심결에 커졌습니다. 은지는 놀란 듯 황급히 소매를 내렸어요. 어제 가구 옮기다가 부딪힌 거야. 괜찮아. 그 말투에선 피하려는 느낌이 강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건 가구에 부딪혀 생기는 멍과 달랐어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정성껏 끓인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을 내놓았지만 은지는 몇술 뜨는 둥 마는 둥 했어요. 은우는 할머니 밥 최고라며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후 은우를 씻기고 잠자리에 눕혔어요. 아이 방은 온갖 장난감과 동화책으로 가득했지만 정돈된 전시품 같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은우 코자 아이의 작은 등을 토닥이며 누웠습니다. 은우는 잠결에 방문 너머 거실 벽을 가리키며 속삭였어요. 할머니,
저기 할머니 사진 꼭 저기만 걸어야 해. 아빠가 그렇게 말했어. 저 사진은 제가 환갑 때 은지가 찍어준 독사진이었어요. 처음 집에 와서 내 사진이 좋은 자리에 걸려있는 걸 보고 기분이 좋았는데 아이가 그 말을 할 때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무조건 저기여야 한다. 다른 데는 절대 안 된대. 그 말은 존중이 아니라 감추기 위한 자물쇠 같았습니다. 딸의 희미한 멍자국, 사위 앞에서 작아지는 모습, 그리고 이 사진의 위치 집착까지. 퍼즐 조각들이 맞지 않고 둥둥 떠다녔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다음날 아침, 박민 씨는 식탁에 앉아 태블릿을 보며 출근 준비를 했고 저는 차린 아침상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장모님,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그의 눈빛은 확인하듯 서늘했습니다. 네, 잘 잤어요. 저는 최대한 밝게 답했어요. 그는 출근하며 다시 대화는 없었습니다. 은지의 얼굴에 그나마 화색이 돌았지만 저는 은우와 놀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블록 놀이 중 은우가 무지개 금고 놀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아빠랑만 하는 비밀 놀이야. 무지개 금고 놀이. 그 놀이 이야기는 점점 무거운 느낌을 주었고 아이가 입을 다무는 모습에서 불안이 커졌습니다. 밤이 되자 박민 씨가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그의 통화는 위협적이고 저는 숨죽이며 소파에 몸을 숨겼어요. 내일까지 결과물을 가져와. 그의 말과 행동은 이 집에 숨겨진 어두움을 보여주었어요. 밤새 뒤척이던 은우가 꿈속에서 무지개 금고 놀이의 순서를 다시 속삭였습니다. 파란색 먼저. 저는 아이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며 이 가정의 비밀과 위험을 절감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거실에 앉아 은우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파란색 먼저, 그리고 빨간색, 초록색. 그가 말한 무지개 금고 놀이의 순서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아이는 너무 순수한 얼굴이었지만 그 순수함 뒤에 감춰진 무게는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다시 은지와 마주 앉았습니다. 은지야, 혹시 은우가 요즘 무지개 금고 놀이에 대해 말한 적 있니? 은지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지만 애써 담담한 척 대답했습니다. 그냥 어린이집에서 친구들이랑 하는 놀이일 뿐이에요.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저는 그 말이 사실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딸은 이미 뭔가를 숨기고 있었고 집안 공기는 점점 무거워져만 갔습니다. 그날 오후 은우가 작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거실 유리문에 장난스레 부딪혔습니다. 아이고, 은우야, 조심해. 제가 급히 달려가 아들의 작은 손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은우는 멀쩡했는데 갑자기 무언가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괜찮아, 은우야. 다친 데 없어. 제가 달래며 아이를 안아들었지만 그 순간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경찰 2명이 서 있었어요. 최나영 씨 맞으세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어서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경찰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우 어린이가 오늘 집에서 부상을 입었다고 하여 확인차 방문했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그게 단순한 사고입니다. 장난치다 유리문에 부딪힌 거라서. 저는 설명했지만 경찰은 정중하지만 엄격하게 집안을 살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비로소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는 작은 사소한 일조차 위험과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손자 은우를 지키려던 저의 마음과는 달리 이곳은 차가운 감시와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경찰의 조사가 이어지는 동안 강민 씨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초조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꿋꿋이 은우 곁을 지켰습니다. 사소한 행동에도 누군가가 위험을 발견해 신고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참담한지 몸소 체감할 수밖에 없었죠. 그날 이후 저는 손자의 작은 행동에도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은우가 웃거나 뛰어놀 때도 주변 눈치를 봐야 했어요. 그만큼 이 집은 차갑고 무거운 공기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우는 여전히 할머니를 좋아했고 할머니 품에서만큼은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 순수한 사랑만큼은 이 차가운 집안의 공기를 조금이나마 녹여주는 빛과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은우가 갑자기 할머니에게 다가와 작은 손으로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랑 비밀놀이 하자. 아빠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고. 그 한마디에 저는 다시 한번 이 집의 어둠과 싸워야 한다는 결심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은우와 은지를 위한 싸움임을 깊이 깨달았죠. 며칠 후 저는 은지에게 다시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은지야, 우리 은우가 말한무지개 금고 놀이가 도대체 뭔지 진짜로 알려줄 수 있니? 딸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사실 그건 강민 씨가 은우에게 가르친 비밀놀이예요. 가족끼리만 아는 규칙이라면서.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어른들의 비밀과 무거운 책임감에 짓눌려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가슴 아팠습니다. 강민 씨가 은우에게 어른들의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일종의 규칙을 가르치고 있어요. 비밀을 지키라, 외부에 말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거죠. 딸의 눈에는 이미 지친 빛이 어렸습니다. 엄마, 우리 가족은 겉으로 보기엔 완벽해 보이지만 속은 온통 어두운 그림자가 가득해요. 강민 씨는 점점 폭력적이고 은우도 그런 분위기에 너무 빨리 노출돼 버렸어요. 저는 딸을 안아주며 약속했어요. 내가 반드시 널, 은우를 지킬게. 이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널 혼자 두지 않을 거야. 그날 저녁, 은우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놀이터에 갔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에 잠시나마 집안의 무거운 공기가 걷히는 듯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밖의 세상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은우가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와 부딪히자 그 부모가 지나가며 지나치게 심하게 꾸짖었습니다. 조심 안 하면 다칠 수도 있잖아. 똑바로 못 놀게 할 거야. 아이의 사소한 실수에 관용은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더욱 결심했습니다. 은우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날 밤 딸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은지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아. 강민 씨가 무서운 사람인 건 알지만 우리가 굳건히 힘을 모으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어.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혼자라면 도저히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날 잠들기 전 은우의 사진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위험도 감수하리라. 다음 날 아침, 저는 은우를 데리고 가까운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맑은 햇살 아래 은우의 환한 미소를 보니 잠시나마 걱정이 덜어졌어요. 하지만 은우는 자꾸만 집에서 있었던 일들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할머니, 아빠가 저한테 무지개 금고 놀이에 대해 절대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말래. 왜 그럴까? 그게 가족을 지키는 중요한 약속이래. 은우의 어린 마음에도 부담이 가득한 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은우가 슬프거나 힘들 땐 누구한테 말할 수 있니? 아이의 눈이 순간 흐려졌어요. 그날 저녁, 딸 은지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은지야, 우리 더 이상 강민 씨가 만드는 어두운 그림자에 은우가 갇히게 할 수 없어. 엄마, 저도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은우가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그러자 은지는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강민 씨는 사업 스트레스 때문에 점점 더 화가 많아졌어요. 집에서는 은우에게 엄격하게 군다 못해 무서운 모습만 보여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힘들 때가 많지만 강민 씨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해요. 그가 폭력을 쓸 때도 말리지 못하고 은우가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저는 깊은 한숨을 쉬며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우리 이제부터는 함께 싸우자. 혼자가 아니야. 그날 이후로 저는 은지와
은우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상담소에 연락하고 법률 상담도 알아보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강민 씨는 더욱 예민해지고 집안의 긴장은 극에 달했습니다. 어느 날 은우가 실수로 강민 씨의 서재에 들어가 작은 장난감을 떨어뜨렸는데 강민 씨는 격분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너 때문에 중요한 서류가 훼손될 뻔했잖아. 은우는 울음을 터뜨렸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강민 씨, 제발 아이 앞에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이가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아세요? 강민 씨는 저를 무시한 채 서재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밤 은우는 저에게 와락 안기며 말했어요. 할머니, 아빠가 무서워요. 나쁜 사람 같아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은우와 함께 동네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아이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어요. 책을 고르던 은우가 갑자기 할머니, 저 무지개 금고 놀이가 무서워요. 라고 말했어요. 왜 무서운데? 아빠가 그 놀이를 하면 안 된다고 엄마도 몰라야 한다고 했어요. 아이의 순수한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역 아동 상담소에서 연락이 온 거였어요. 최나영 씨, 아이의 상황을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습니다. 오늘 오후에 상담 예약을 잡으실 수 있나요? 그 말에 희망이 생겼지만 마음 한켠엔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오후 상담소에서 만난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큰 용기를 냈습니다. 저희 가족이 지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은우가 아빠의 영향으로 너무 위축되어 있고 은지도 많이 힘들어합니다. 전문가는 공감하며 말씀하셨어요. 이런 문제는 조기에 개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호자분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보니 강민 씨가 또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기운이 오른 듯 얼굴이 붉어 있었어요. 은지는 긴장하며 저를 바라봤고 저는 딸과 은우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단호하게 말했어요. 강민 씨, 가족을 위해서라도 변해야 합니다. 은우가 겁먹고 있어요. 그는 저를 째려보며 무시했지만 그날 이후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은우도 차츰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오늘은 아빠가 나랑 블록 놀이도 했어요. 그래, 정말 다행이다. 우리 은우가 행복해지는 게 제일 중요하지. 몇 달이 지나면서 집안 분위기도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저는 매일 은우와 시간을 보내며 사랑을 듬뿍 주었고 은지도 힘을 내 가족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엔 여전히 불안이 있었습니다. 이 불안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저희 가족의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며칠이 흐르고 최나영 씨는 비로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고단했던 시간들이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녀를 조금은 위로했습니다. 딸 여진과 손주 은우가 곁에 있는 한 어떤 어려움도 함께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진 역시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남편 박서방과의 냉담한 관계 속에서 쌓인 피로와 긴장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진심 어린 걱정과 은우를 위한 사랑 앞에서는 고개를 돌릴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조금씩 들여다보며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사이 은우는 할머니 최나영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은우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큰 힘이었죠. 그 밝은 미소를 바라보며 나영 씨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거야. 어느 날 가족 모두가 모여 마주 앉았습니다. 조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도 박서방은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조금씩 속내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간의 오해와 갈등, 그리고 서로에게 쌓인 상처를 인정하며 가족으로서 다시 시작하자는 작은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한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집안에는 조금씩 따뜻한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힘들고 지쳤던 날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들이 모여 가족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최나영 씨는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느꼈습니다. 가족이란 아무리 멀고 힘든 길이라도 결국 서로를 지켜주는 곳이다. 은우의 맑은 웃음소리와 딸과의 따뜻한 대화 속에서 나영 씨는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이야기는 상처를 딛고 희망으로 피어나는 가족의 새로운 시작과 함께 조용히 마무리됩니다.